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지필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주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대 중에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약대나, 그 다음에 한의대나 수의대에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죠. 지필고사의 형태도 수학이나 영어 시험 또는 거기다 국어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까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다양성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재외국민 전용으로 원서를 써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표준학력 지표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표준학력 지표의 준비가 좀 미흡하다 판단이 되어지면 지필고사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지필고사 대학들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3년 특례 전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또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해졌다, 지필고사 대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희망하다 보니 지필고사의 전형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하고 입결이 좀 낮아졌다, 이런 점을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특히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인데, 얘 대학들은 지필고사 시험으로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봐요. 또 국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영어 시험 안 보고 아예 국어 시험만 보는 학교들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또 영어 시험을 보면서 면접을 병행하는 학교가 홍익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과의 수학 시험을 보는 학과는 항공대학교,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 시험에서 영어 시험만 보는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문과의 경우에서는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영어 시험을 봅니다. 자, 자연계에서 수학하고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학교, 이 학교들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시험만 보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그러니까 한양대 에리카나 한국항공대학교는 지필고사로서 수학시험만 봅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국어와 수학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는 영어시험과 면접시험을 봤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영어 플러스 면접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 세 번째는 면접고사로 대학을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중에서 세 가지 방법을 서류 면접 전형으로 가거나 지필고사로 가거나 면접으로 이렇게 딱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섞는 경우들이 많죠, 전형 자체를. 그래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가면서 면접 대학을 섞는 방법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필고사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면접고사 대학을 섞거나, 지필고사 전형의 면접을 쓰면서 서류 전형의 대학을 섞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전형에 내가 원서를 쓸 전형을 뚜렷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12학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2학년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7월 달에 원서 접수니까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학력 지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시고, 또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의 방식을 아직 결정을 못 하시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서류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붙을 수 있는 표준학력 지표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들이 많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필고사를 갈지 서류 전형으로 갈지 면접고사를 갈지 전형의 방법을 빨리 결정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게 지금이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지필고사 준비하실 때 아직까지 지필고사 준비 안 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 4, 5개월 준비해서 지필고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첫 번째는 지필고사를 오래 준비하시는 분 대부분 없다. 1년, 2년 지필고사 준비하는 분들 없고, 대부분 12학년 겨울방학,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12월이나 1월, 2월에 지필고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4개월, 5개월 정도 공부하고 지필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로 지필고사 방식, 또 출제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지필고사를 인문, 예술, 체육 같은 경우는 국어 40 플러스 영어 60%, 각 과목별 6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고요. 자연계는 영어 40에 수학 60%, 그래서 각 과목 60분입니다. 면접고사는, 필탁고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날 필탁고사를 갖고요. 국어는 국어, 독서, 문학을 보는데 문학에서는 고전문학은 제외가 되어지고 객관식 사지선다형의 40분 정도 시험 문제입니다. 수학은 수학과 수학원, 수학2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서 계산이나 이해나 추론, 문제 해결 능력들을 평가하게 되고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30분.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영어원, 영어2 과목에서 주로 영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사지선다형의 40분인데 지필고사도 예전에는 대부분 사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어요. 객관식 사지선다형. 모든 대학이 객관식 문제인 건 맞는데 요즘에는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2022학년도부터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2022학년도는 자 5.98대1의 경쟁률에서 2023학년도에는 4.70명도의 경쟁률을 하락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고 또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입결이 낮아지는 현상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필이 좀 더 유리해졌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서류 전형의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여기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4.70명도의 경쟁률이다. 그럼 사실 경쟁률이 높지 않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인문계열은 영어 50%, 국어 50% 해서 영어 국어 시험 보는데 영어 40문항, 국어 40문항 총 고사 시간은 100분 정도 시간이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50, 그 다음에 수학 50%고 고사 시간은 약 100분 정도, 그 다음에 수학은 25문항이 출제가 되어지고 예체능 계열은 인문계와 동일하게 영어 국어 시험 문제를 봅니다. 단 수의학과에 하나여 인성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이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탁고사 시험은 7월 22일에 시험 문제를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국어는 출제 문항이 국어, 독서, 문학인데 문학에서 고전 문학은 제외.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은 수학으로 25문항이 출제되고 영어는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건국대학교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의 인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의 선호도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는 경쟁률이 8.67의 경쟁률에서 2023학년도에는 8.9의 경쟁률이 높아졌으니까 아까 경희대학교 보셨던 것처럼 경희대학교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건국대학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국대학교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인문하고 영화, 영상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 시험을 보고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지원자격 심사 PF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건데 이 지원자격 심사라는 거 그거죠. 그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 그대로 본다면 결국 이 학생이 3년 특례 전형의 자격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검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1단계 배수가 너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미충족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배수의 1단계 통과로 보고 다시 말하면 1단계에서 필탁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5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다음 과정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합격생을 분별한다 라고 하기에는
결국은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5배수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필답고사가 필답고사 100% 전형이라고 말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류 심사의 배수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의 GPA 성적도 대학 입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답고사 100% 맞지만 결국은 대학에다 뭐가 들어가? 성적증명서가 들어가다 보니 대학에서 성적을 볼 수밖에 없고, 성적을 보게 되어진다면 성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사실은 GPA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필답고사 100%라고 해서 꼭 필답고사 100%만 들어간다고 보지 말고 GPA 성적도 들어간다고 고려하자. 가급적이면 GPA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맞도록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필답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GPA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고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필답고사 전형, 필답고사 100% 전형을 맞지만 GPA 성적도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50, 영어 50, 1단계 배수 5배수에 하나여 지원 자격 심사를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내고, 연극학부는 실기고사 100%를 봅니다. 필답고사는 7월 17일 날 필답고사 시험을 봤고요. 필답고사의 범위를 봤더니 국어는 25문항 50분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50점이고, 영어는 25문항의 50점의 사지선다형이고요. 고사 시간은 국어와 영어를 합쳐서 80분이기 때문에 건국대에 비해서는 고사 시간이 좀 적죠.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를 합쳐서 100분 정도의 고사 시간이고, 경쟁률은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8.07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건국대와 더불어서 동국대학교는 필답고사 전형의 스카이다. 그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 건국대나 동국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홍익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4배수죠. 4배수. 동국대학교 1단계 배수 5배수.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1단계 배수 4배수인데, 홍익대학교는 1단계에서 4배수 필답고사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는 점, 이 점이 좀 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는 7월 16일 날 필답고사 시험 보고 1단계 통과한 4배수 학생에 한하여 8월 12일에 면접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필답고사는 인문과 미술 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30문항이 출제가 되어지고요. 자연계는 영어 20문항에 국어 10문항에서 총 60분 동안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고, 시험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홍대로 가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죠. 결국은 뭐냐면 필답고사에서는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홍익대학교는 경쟁률이 4.88대 1, 그 전년도에는 4.83대 1, 경쟁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숙명여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50에 영어 50%, 1단계 배수 5배수고요. 자연계는 국어 50에 수학 50%를 반영한다는, 자연계열에서 영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반영한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이죠. 대부분의 자연계열의 학교들은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영어 시험을 대부분 보거나 아니면 영어를 빼고 수학 시험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숙명여대는 국어와 수학 시험을 봅니다. 예체능 계열은 국어와 실기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필답고사는 7월 21일, 그 다음에 국어는 40문항, 수학은 20문항, 영어는 33문항의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서류심사에서는 1단계 필답고사 성적으로 계열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배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건국대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류심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3년 특례에 대한 자격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심사 통과되는 애들은 다 뽑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5배수이기 때문에. 자격심사가 통과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1단계의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나,
아니면 GPA 성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필고사 100% 전형이니까 지필고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능하다면 GPA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다른 대학교하고 다르게 영어 필답 교사 100%를 보는 학교,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험 100%를 보는 학교가 세종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두 개가 있겠죠. 홍익대학교 인문계열에서는 영어 필답고사 플러스 면접고사를 보니까 수학시험이 안 돼 있거나 국어시험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세종대학교의 원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세종대학교 필답고사는 영어 객관식 필답고사로서 오답 감점제가 적용이 되어지고요. 60문항 내외로 약 80분 정도 시험 문제를 봅니다.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항에서 파트 1에서는 어휘에서 18문제, 파트 2에서는 어법 16문제, 파트 3에서도 어법 문제 1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파트 3에서는 독해 문항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어법이에요. 그렇죠. 어법의 유형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법에서 32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법의 난이도가 높다. 특히 이제 영어가 어렵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어휘와 어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세종대학교 지필고사 영어는 외국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그냥 와서 시험 보면 좋은 점수 나오는 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공부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한국식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률은 전년도에는 5.13에서 6.74의 경쟁률은 높아졌어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대학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40에 영어 60, 영어 점수를 높게 주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40에 수학 60에 영어 40,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1단계 4배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배수 4배수다 라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이 다 붙는다가 아니라 서류 심사 통과자 중에서 1단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필답고사는 7월 14일에 필답고사를 봅니다. 출제 범위를 보니까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20문항 출제가 되어지고 오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수는 좀 적은데 오지, 선다형이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영어 영역 같은 경우도 20문항밖에 출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지, 선다형, 객관식이고 수학은 15문항 오지, 선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문항수는 좀 적습니다. 경쟁률은 단국대학교로 가면 경쟁률이 좀 떨어지죠. 2.49대 1,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2.49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사실 매우 유리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인문은 영어 50에 국어 50,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영어 50에 수학 50이고요. 의과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 그 다음에 영어 50에 수학 50%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의대는 1단계 성적도 중요하지만 2단계 면접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1단계 배수가 10배수이기 때문에 결국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2단계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필답고사는 7월 21일에 시험을 보고 의학과의 면접은 8월 11일에 면접을 받습니다. 작년에. 의학과 면접에서는 가치 이해 및 가치관, 전공에 대한 관심 및 발전 가능성,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보통 면접에서는 지성 면접과 인성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학과 면접 준비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출제 범위를 보니까 영어는 20문항에 50분, 국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문학은 제외가 되어지는데 20문항에 50분, 수학 같은 경우도 20문항에 50분이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는 길지 않아요. 그렇죠? 문항 자체가 20문항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50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에서 시험을 보는 수학이나 영어의 문항수가 많지 않고 시간이 50분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1단계 배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면접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가 아니라. 인하대 같은 경우는 봤더니 경쟁률이 4.97대 1. 전년도에는 4.99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경쟁률의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대와 더불어서 인하대학교는 자연공학 쪽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하대학교보다는 아주대학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주대학교 보면은 전 모집 단위는 수강능력시험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 10배수, 그 다음에 수강능력시험 100% 다음에 면접 40%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능력시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면접 40%가 되게 중요해요. 왜? 1단계 배수가 10배수라는 얘기는 1단계 배수가 매우 크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라고 하면 2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되는 거죠. 1단계가. 그러니까 그만큼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단계가 면접만으로 뽑는 게 아니죠. 1단계 성적 60% 들어가면서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에는 7월 24일, 면접은 8월 13일에 면접을 받습니다. 보통 면접은 20분, 고사실당 10분씩 해서 2개의 고사실 내외에서 보고 면접에서는 지성면접, 첫 번째는 지성면접에서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인성재심원 면접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출제의 범위를 봤더니 수학 같은 경우는 약 25문항, 국어 같은 경우는 25문항, 그 다음에 영어는 25문항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7.68 정도의 경쟁률이다라고 하면 건국대, 돈국대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학생들에 있어서 아주대학교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 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 있어서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은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021학년도 4월 이후에 국내외 고교 졸업 예정자라고 제한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은 1단계 배수가 5배수인데 수학 100%,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1단계 배수 5배수인데 국어 100%, 시험 문제고 2단계에서는 자격시험자 PF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꼭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1단계 배수가 크기 때문에. 필기고사는 전년도에는 7월 19일에 필기고사를 받고 국어는 60분, 그 다음에 수학 6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고사 시간은 비교적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쟁률은 3.92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는 아주대학교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이렇게 순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은. 자, 한국항공대를 보시면 한국항공대학교는 수학 100% 선발 방식이죠. 필답고사는 전년도에는 7월 14일에 필답고사를 받게 되었고 서류평가는 필답고사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를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어진다. 수학은 수학, 수원, 수투 출제가 범위가 되어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은 약 3.92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도 국내 학생들보다는 특히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항공대가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자,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필답고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학원에서 필답고사 진행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보통 5월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실 분들이 보통 5월, 6월 정도 되어지면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고 들어오셔서 7월이나 8월 정도의 필답고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5월 16일날 1차 개강, 5월 그 다음에 6월 13일날 2차 개강, 7월 4일날 3차 개강에서 개강을 나눠서 필답고사에 대한 파이널 특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맞춤 1대1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10학년이나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에서 필답고사, 윈터스쿨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로 하는 과목, 나는 수학 수업만 필요로 한다. 국어 수업만 필요로 한다. 영어 수업만 필요로 하면 해당 수업을 줌이나 화상 수업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필고사 수업을 지금서부터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이포레비의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과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지필고사 수업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파이널 특강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례 재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나면 보통 9월 초 정도에 지필고사 합격자 발표가 나죠. 최초 합격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는 보통 12월 15일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자, 12월 15일 날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불합격하신 분들, 또는 작년도에 나는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내가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다시 한번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재도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셔서 다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지필고사로 재도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첫 번째는 2024 특례 재수 특별반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관리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4, 5개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례는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단식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때 1대1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 수업을,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나는 대전대 한의대를 목표로 삼는다 라고 하시면 수학과 영어와 국어 수업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교 특징에 따라서 수업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학원에 오전에 8시나 오전에 9시에 와서 저녁에 9시나 10시까지 1대1 맞춤 수업, 그룹 수업과 학습 관리를 병행하는 구조.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또는 필요하면 일요일까지 나와가지고 남은 기간 4개월이나 5개월 동안에 맞춤형 수업과 그 다음에 학습 관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지원 가능한 학과, 필요가 소로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특례 재수를 진행을 합니다. 남아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 대학이 경희대다, 아니면 건국대다, 동국대다 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지필고사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학원에서 기숙사가 연계가 되어지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학원에 급식도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숙식이 다 제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학원의 수업의 프로그램은 예습, 수업, 복습이 진행이 되어지는 피드백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학습에 대한 예습과 복습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공부에 조금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학습에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요.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 또 학생에게 현재 필요한 수업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지필고사, 필답고사에 대한 수업들은 저희가 2월 1일서부터 개강 일자를 두고 있습니다. 수능은 뭐 내년도 올해 12월 달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지필고사는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아요. 올해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과 남아있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또 반대로 현재 11학년이시거나 10학년이신 분들, 나는 지필고사 준비해서 대학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높은 목표, 그러니까 서울권의 대학을 가겠다가 아니라 나는 의대를 가겠다, 또는 뭐 한의대나 수의대나 약대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시면 지금서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늘면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필답고사를 진행하는 학교, 지필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경쟁률이 하락하고 입결이 낮아지면서 훨씬 더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지금서부터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효과적으로
잘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필고사 필답고사의 출제 범위, 또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필답고사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